올해 11살. 일찍 사춘기가 온 민석이는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밖은 햇볕이 제법 뜨겁지만 오늘은 멋진 헤어스타일을 위해 모자도 포기하고 남자답게 보이고 싶어 놀이터에 가면서도 태권도복을 꺼내 입는데 뒤로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 민석이를 부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동생 재석이에게 형의 모습이 멋져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너 또 내 박물관 건드리면 알지? 이렇게 재석이에게 조금 무서운 형 민석이 요즘 하고 있는 다이어트 때문에 부쩍 더 예민해진 모양입니다. 체중 관리에 열성인 민석이는 오늘도 샐러드로 한 끼를 해결하고 이거 대단하네. 늘 그렇듯 운동화를 구겨 신은 채로 집을 나섭니다. 형이 나가기가 무섭게 갑자기 분주해지는 재석이. 형이 집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형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걸리적거리는 안경까지 벗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는데 아, 깜짝이야. 여보세요. 형, 또 열쇠 까먹었어? 알았어. 기다려. 오늘도 집에 열쇠를 놓고 온 민석이. 중요한 것을 빼놓고 외출하는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형 챙기랴 따라하랴 학원 갈 시간에 그만 늦어버린 재석이. 형이 입은 그대로 도복에 구겨진 운동화까지 신고 똑같이 하는군요. 기분 좋게 집을 나섭니다. 안정권이 따라가네. 그런데 한 곳에 모여있는 사람 무슨 일일까 싶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어디선가 많이 본 운동화가 보이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형 민석이. 형, 일어나. 왜 이래? 형. 민석이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벌써 한 달째 채식으로 다이어트에 도전 중인 순자 씨. 아이고, 채소만 먹으면 뭘 하나? 저렇게 많이 먹는데. 끼니마다 고기를 챙겨 먹던 순자 씨가 채식을 고집하게 된 건 이 식탁 위에 놓인 채소를 직접 가꾸면서부터입니다. 잘 먹었다. 내 새끼들 보러 가야지. 날도 더운데 뭘 또 나가? 나가려면 모자라도 쓰고 나가. 갔다 올게요. 남편의 걱정 섞인 핀잔도 기분 좋게 넘기고 순자 씨가 향한 곳은 바로 아파트 앞 화단. 이쁘다. 뜨거운 햇볕도 상관없는 순자 씨. 한 달 전 1층은 분양이 잘 안 돼 화단을 함께 주겠다는 분양 소식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이쁜 것들에다가 왜 이런 짓을 해놨어? 아유 참 사람들도. 아유. 하루 걸러 일어나는 일에 화도 나지만 늘 그렇듯 속상한 마음을 사귀고 본격적으로 화단 가꾸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꽃과 채소를 키우며 화단을 돌보는 일이 순자 씨에겐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인데 순간 뭔가 생각난 순자 씨. 여보, 나 거기 장갑 좀 던져줘요. 아유, 또냐 또? 만날 쓰는 장갑, 만날 까먹냐? 자, 여기 있다. 아유 고마워요. 아 참 여보, 나 거기 저 라디오 좀 갖다 줘요. 노래 들으면서 하게. 아이고, 나 참. 알았어. 베란다와 가까운 화단 덕에 이렇게 물건을 주는 일이 익숙해졌는데 실이 났구만, 실이 났어. 화단을 줄 때는 어떻게 사는다 몰라. 순자 씨의 열렬한 화단 사랑 탓에 귀찮을 때도 많지만 웃음이 많아진 아내를 보면 남편 복길 씨도 행복해지곤 합니다. 차오가. 그런데 이번엔 급하게 신고 나온 슬리퍼가 말썽입니다. 여보, 여보, 여보. 또 왜 그래? 미안해요. 나 운동화 좀 갖다 줘요. 신발이 자꾸 벗겨져서 신경 쓰이네. 오늘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김 여사님. 재밌게 사시는데. 부탁대로 신발을 건네주려고 베란다로 나가는 남편. 그런데
하단에 쓰러져 있는 순자 씨. 그렇게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눈을 뜨지 못하는 순자 씨.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두 사람. 하지만 찰나의 순간 무언가에 의해 사고를 당해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됐는데, 이 사고는 해마다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그 위험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 한번 사고가 나면 찰과상에서 시작해 골절, 뇌진탕,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석이와 손자 씨가 심각한 부상을 얻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멀쩡하던 민석이와 순자 씨가 갑자기 어떤 사고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쓰러졌는데 과연 어떤 사고를 당한 걸까요? 누가 가다 쳤나요? 가면서. 쳐도 쓰러지죠. 네. 도전합니까?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오호. 좀 체력이 많이 부실해졌는데 네. 거기에 또 햇볕이 너무 많으니까 다 얘기하네요. 드라마 한 편을. 한 편을 다 얘기해요. 정답은 네.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 영양 결핍이다. 자, 어떻게 될까요? 확인합니다. 정답이요? 설마 벌써? 잡았다 안 나죠? 예. 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까 이 학생도 열쇠를 두고 와서 동생한테 열쇠를 달라고 전화를 했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도 계속 뭘 달라고 했을 때, 그때 화면에 우리 아버님이 창문으로 뭘 던져주셨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인데, 그렇죠.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또 이 공대에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력 높은 고층에서 중력 가속도를 받고 이 작은 돌이지만 이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아래서 맞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 충격과 고통이 동반하게 되는 아니 거죠. 같은 1층에서 던졌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힌트였고요. 예, 정답은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서 충격으로 사망했다. 아 남이 던진 거에. 아, 그렇죠 이제. 정답은 고층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입니다. 아 베테랑이야. 먼저 민석이의 경우 여보세요? 또 열쇠 까먹었어? 지금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베란다로 열쇠 던져. 알았어. 기다려. 날씨도 더운데다 집까지 가기가 귀찮아 동생에게 열쇠를 던져달라고 했고, 야! 던져! 시력이 좋지 않았던 재석이는 안경마저 쓰지 않아 형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빨리! 열쇠를 던져주고 다시 머리를 만지러 바쁘게 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형에게 사고가 난 것도 몰랐는데,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던 열쇠를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한 민석이 결국 머리에 열쇠를 맞고 쓰러져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것. 그리고 순자 씨의 경우 여느 날같이 자식처럼 여기는 화단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렇게 이쁜 것들에다가 왜 이런 짓을 해놨어? 평소 위층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자주 화단이 망가져 화가 나 있던 상황. 그날 역시 고층에 사는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다 마신 음료수병을 떨어뜨렸고 그 병에 맞아 고개가 골절로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호기심에 혹은 시간에 쫓기거나 귀찮아서 작고 가벼운 물건을 고층에서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 저러면 큰일 이게 설마 나거든요. 위험할까라고 생각하셨겠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소소하게 생각하는 물건에 맞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어휴. 사람의 머리는 피부층이 얇고 특히 약하고 얇은 두개골 밑에 바로 뇌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혹은 뇌진탕 등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말랑말랑한 물건을 위험한 무기로 만드는 힘은 바로 가속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떨어뜨리고 위험하다고 생각지도 않은 작고 가벼운 물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더해지면서 지면에 부딪히는 충격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요.
50g에 불과한 가벼운 물체도 높이 3m에서 떨어지면 원래보다 200배가량 더 커진 무게로 지면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물건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기도 소방본부의 협조를 받아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석이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열쇠 꾸러미의 경우 무게를 재보니 180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열쇠를 두께 8mm의 두꺼운 유리 위에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1m가 조금 넘는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았지만 유리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저 정도는 자, 괜찮은데. 이번에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지상 30m 아파트 12층 높이로 올라가 무게 180g의 열쇠 꾸러미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단지 높이만 달라진 상황. 이렇게 작고 가벼운 열쇠 꾸러미가 크고 두꺼운 유리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큰 돌로 내려친 듯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깨지는 유리판. 가볍다가 귀찮다고 열쇠를 떨어뜨리고 했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손자 씨를 다치게 한 빈 유리병은 어떨까요? 야, 저거는 그냥 맞아도 무게를 아픈데. 재보니 140g으로 열쇠 꾸러미보다 더 가볍습니다. 더 가볍네요. 자, 그렇다면 열쇠 꾸러미보다 더 가벼운 유리병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유리판을 깰 수 있는 파괴력이 파괴력이 대단하군요. 생길까요? 놀랍게도 닿는 순간 유리를 가르며 부서지는 유리병. 유리판 역시 한 번에 날카롭게 갈라지더니 힘을 잃고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자, 사방으로 흩어진 화학표를 보이시죠? 유리병은 산산주먹이 나면서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데 만약 사람이 직접 맞았다면 치명적인 손상까지 우려됩니다. 이번에는 학교나 고층건물에서 아이들이 장난삼아 떨어뜨리는 이것. 말랑말랑한 물풍선에도 파괴력이 있을까요? 고층에서 낙하하는 물풍선의 힘을 측정하기 위해 폐자동차를 준비하고 차 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차의 윗부분, 이 단단한 지붕에 물풍선을 떨어뜨려 볼 텐데요. 무게 1.3kg, 게다가 말랑말랑한 물풍선이 차체에 손상을 주기엔 오히려 보이는데, 더군다나 풍선인데. 자, 이제 30m 상공, 지상 12층 높이에서 물풍선의 위력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말랑말랑해도 힘이 들어있으니까. 차 안에 있으니까. 뭐야? 마치 촉촉사건한 듯한 진동이 차 안에까지 그대로 느껴질 정도. 폭탄이야, 폭탄. 초고속 카메라로 살펴보면 하얀 물방울이 퍼진 모습이 어마어마한데, 자세히 보면 말랑말랑한 물풍선이 넓게 퍼지면서 퍼지는 동시에 차 지붕 전체에 충격이 가해지는 모습. 가까이에서 보니 더욱 충격적입니다. 마치 커다란 망치로 내려친 듯 뭉툭 트인 지붕. 풍선에. 이것이 만약 사람의 머리에 맞았다면 진짜 물폭탄이네요. 생명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에 화분 하나쯤은 키우고 계실 텐데요. 만약 실수로 고층에서 화분을 떨어뜨릴 저건 경우 치명적이네요. 사람이 받게 될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화분의 무게는 앞서 본 물풍선보다도 가벼운 1.2kg. 일반 유리보다 최대 8배 더 큰 충격까지 견딜 수 있다는 강화유리. 자,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그 위에 화분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건 뭐 안 봐도. 하나, 둘, 셋, 강화유리면 정말 단단한데. 이게 자동차에 마치 날카로운 예, 무언가가 그런 뚫어는 경우에요. 무서운 힘으로 강화유리를 누르며 깨지는 화분. 강화유리 역시 폭발이 일어난 듯 산산이 들어갔어. 부서지고 맙니다. 야, 가루가 설탕 덩어리처럼 깨져버린 강화유리와 함께 화분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요. 무섭다.
자, 이번엔 만약 사람이 차에 타고 있을 때 고층에서 화분이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사고가 나도 깨지는 대신 금이 가도록 안전하게 가공된 앞유리. 아파트 12층 높이에서 이 차량 유리에 화분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분이 닿는 순간 충격이 최소화되며 운전석으로 휘어지는 앞유리. 고층에서 떨어진 화분의 엄청난 무게를 흡수하는가 싶더니 거미줄처럼 금이 퍼져나가고, 놀랍게도 차 안까지 하얀 유리에 파편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십니까? 마치 대형 충돌 사고가 생긴 직후처럼 여기저기 널린 유리 파편들. 운전석에 앉은 마네킹은 물론 차량 구석구석에까지 들어온 파편. 만약에 실제였다면 유리 파편이 피부나 안구에 박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물건에 맞지 않아도 2차적인 피해로 인해 언제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최근에는 빌딩들이나 아파트들이 고층으로 지어지면서 고층 투척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고층에서 투척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그 지상에 맞는 사람은 두개골 골절이나 실명,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절대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린이들에게 아무리 작고 부드러운 것이라도 장난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고, 사람은 물론 차량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베란다 위에는 맞아요. 함부로 저렇게 해야 돼요.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하게. 또한 고층 건물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함부로 던져주지 말고 어우, 깜짝이야. 직접 내려가 전해주는 비는 줄 것이 안전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낮은 곳에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작고 가벼운 물건들, 높은 곳에서는 당신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